자, 도함수 활용 3 예제 1번부터 그냥 문제풀이 바로 시작할 테니까 야,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자, 이 방정식의 근. 야, 우리가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직선 두 개의 교점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연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사실은 원래부터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동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어떤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시작을 할게. 그래서 일단 이 방정식 요 k 넘겨서 이렇게 써도 된다. 자, k 넘기면 자 2x 3승에 빼기 3x 제곱에 빼기 12x. 오케이. 자, 이 방정식이나 똑같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정식의 의미는 이 3차 함수와 x축과 평행한 y는 k라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식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뭐 똑같은 방정식인 거고 이 방정식의 의미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평행한 y는 k라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다. 그거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y는 k라는 그래프와 자 y는 2x 3승 빼기 3x 제곱 빼기 12x가 세 개의 자 교점을 갖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하죠. 자, 미분 때려. 자,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1, 2 빼기. 그래서 함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갖네요. 마이너스 1, 얼마? 또 2, 얼마? 그래서 함수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얼마니? 빼기 2에 빼기 3에 더하기 12가 되니까 여기 5가 되겠고 7인가? 7네 7. 멍청이. 자, 그다음에 2를 집어넣어주면 16에 빼기 12에 빼기 2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이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y는 k라고 하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 극대점과 극소점의 사이를 지나가 줘야지만 세 개의 근을 갖겠죠. 정리할까? 세 개의 근을 갖고 싶냐? 그럼 k가 얘와 얘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0과 7 사이.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근을 갖고 싶냐? 그럼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가거나 그 이제 두 개 교점 아니면 정확하게 극소점을 지나가 줘야지만 근의 개수 두 개.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20이 되거나 7이 되는 상황. 아니면 아예 위를 지나가. k가 7보다 커. 아니면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아. 그래서 한 개의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7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근의 개수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3차 방정식 근의 개수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세요. 자, 뭐 멀티가 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뭐 들으면서 정리하겠지만 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오른쪽 문제 마찬가지고 오늘 하는 일들이 좀 이래요. 이런 일들을 좀 할 거야. 오늘 치과도 갔다 왔거든. 이거 임플란트 때문에. 한 7월 말은 돼야 된다 하더라고. 앞니 이거 넣는 건 7월 말. 아니 멀었지. 아직 5월 말도 안 됐는데. 2달은 있어야 된다. 빨리 이거 해야지. 알지? 이거 없는 거. 앞니 옆에 이거 없는 거 몰랐어? 진짜 몰랐어? 얘가 얘기 안 했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앞니가 옆에 이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치과 치료 중이라. 근데 지금 발음이 약간 세지 않냐? 그지? 세긴 세. 확실히. 없으니까 세더라고. 빨리 이를 껴넣어야. 자, 1번의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엔 4차 방정식이야. 야, 가급적이면은 미지수의 앞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a를 넘겨. 갈게. 자, 지금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a가 넘어갔지. 그래서 a는 x의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빼기 2x 제곱에 더하기 12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싶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저 함수에 x 4승근데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y축과 평행한 y는 a가 어디를 지나가야 중근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의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해.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4x 3승 빼기 12x 제곱에 빼기 4x 맞나? 빼기 4x 그러니까 더하기 12는 0이고
그 양변 4로 나누면 x 3승에 빼기 3x제곱에 그다음 빼기 x에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그럼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됐어. 조리작하지 뭐. 1. 내리면 곱하면 1,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고 1, 3에다가 어차피 빼면 빼기. 그래서 얘는 x 빼기 1과 x 더하기 1과 자 x 빼기 3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4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서로 다른 세근이 나왔고 작은 순서대로 써봤더니 엄마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극소값이 같잖아.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등차 수열을 미분한 방정식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3인 자 요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에 실제로 1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x에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자 13에서 6을 빼니까 1,7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빼기 2에 빼기 10이니까 5에서 14를 빼면 마이너스 9냐? 이렇게 되겠지? 그 a가 어디를 지나가야? 정확하게 마이너스 9가 되거나 아니면 7이 돼야지만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a가 9거나 마이너스 9거나 오케이? 아니면 a가 어떻게 돼야? 7이 돼야지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자,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7보다 크면 근 2개 7이면 근 3개 그럼 7과 마이너스 9 사이면 근 4개 그 다음 마이너스 9면 근 2개 근데 마이너스 9가 작으면 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a 값에 따른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1번의 오른쪽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뭘 한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미분의 여러 가지 활용 중에 접선과 관련된 활용과 그래프를 그리는 활용을 이 문제 한 문제로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 한 문제면은 미분의 두 가지 주제를 일타 쌍피야. 한 번에 두 문제를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개인적으로. 자, 가겠습니다. 일단 문제 컨셉은 뭐냐면 야, 이 함수 밖에 있는 0,a에서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a의 조건. 다시 한번 이 함수 그래프 밖에 있는 0,a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a의 조건. 이런 거야. 야, 3차 함수의 그림이 그려지면 어디서 접선을 그어야지 접선이 3개 되냐면 한 이쯤에서 접선을 그어야지 접선이 3개가 나와. 여기다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다도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다도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접선이 3개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러기 위한 0,a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다. 나중에 미적분2 가면 좀 더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변곡점에서 접선 있지.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이 영역에서 접선을 그어야지만 사실은 접선이 3개가 나와. 이 영역이랑 이 영역. 여기서 그러면 접선 3개. 여기서 그러면 접선 1개. 이 직선 위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 2개. 뭐 그런 개념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알겠지? 나중에 미투 가면 그래프의 추정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뭐 참고로만 기억해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간 0,a에서 분명히 봐.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 긋는 거야. 그럼 일단 한번 접선 문제로 시작을 해볼게. 스텝 1. 1단계. 선생님, 함수 그래프 밖에 있는 0,a에서 접선을 그었으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모르고 3t 제곱 더하기 6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접선식을 세우죠. 너는 기울기가 3t 제곱 더하기 6t인데 얘 컴마 얘를 지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x 빼기 t에다가 더하기 t 3승 더하기 3t 제곱이다. 이거 도함수 활용 1에 나왔던 거야. 외부의 점에서 접선 긋는 문제. 그래서 밖에 있는 점 뭘 대입하냐면 0,a를 대입해서 우리가 보통 t값을 계산했었지 원래. 정리해볼게. 자, 그래서 a로 정리가 되고요.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3승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2t 3승 되고, 자, 얘랑 마이너스 2t가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돼서, 자, 요 방정식 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자고. 잘 들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야. 이거는 뭘 구하는 방정식이냐면 외부에 있는 0,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3개잖아. 그럼 접점이 3개야. 접선도 3개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2개잖아. 그럼 접점이 2개야. 접선도 2개야. 이 방정식의 근이 1개잖아. 그럼 접점이 1개야. 접선도 1개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긋고 싶다 했으니까 이 방정식이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자,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에 또 그림을 그려서 이 A가 어디 사이를 지나가야지만 3개 실근을 가는지. 자, 접선에서 미분 한번 썼고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또 미분하고요. 그죠? 한 문제 안에서 미분을 2번 하게 되지.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제곱에 마이너스 6t는 0이 돼서 자, t가 0과 마이너스 1에서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데 0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0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 자, 0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지나가 줘야지만. A가 0과 마이너스 1의 사이를 지나가 줘야지만 서로 다른 색은. 이거 이따 우리 쭉 간 다음에 유제 문제 풀 때 여기 먼저 풀어봐.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따 선생님이 유제 문제 풀 시간 주면 여기 문제 먼저 풀어보는 게 아마 나을 거야.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필수제 2번 문제였고 하나만 더 하고 유제 문제 풀 시간 조금 준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이제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근의 부호까지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근의 부호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고싱. 자, 이 방정식이 근이 3개인데 2개의 양수근과 음수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야, 부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숫자는 0이지 0. 그지? 0보다 크면은 양수인 거고 0보다 작으면 음수인 거고, 그러니까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당연히 0인 거야. 0. 갈게. 야, 요거 넘기면 피곤해져. 미지수 앞에 부호는 항상 양수가 되게끔 연습해. 그럼 K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겨서 이 방정식을 K는 마이너스 x 3승에 더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4x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근과 1개의 음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고 해. 그 이 함수는 또 미분을 하죠. 자,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에 이거만 미분이야 맨날 하는 거지 뭐. 4x에 더하기 4는 0이고 그럼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는 0이니. 자, 1, 3에 2, 2에 빼기. 그래서 이 함수는 감소 함수인데 이 점의 좌표가 자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자 2,인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준은 뭐다? 부호의 기준은 0이니까 자 이 함수에 0,0이라는 점이 있겠죠? 여기 상수가 있으면 뭐 0,4가 될 수 있고 0,5일 수 있는데 자 부호의 기준이 되는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0,0이거든. 그럼 0,0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중에 어디 있겠냐? 2번 구간에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가 2니까 당연히 중간쯤에 있겠지? 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뭐 그것까지 따질 필요 없지만 하여간 간에 여기 중간 안에 어떤 점? 0,0이라는 점이 박혀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 K는 어디를 지나가 줘야 되느냐? 생각해봐. 말하지 말고 생각해봐. 어디를 지나가야 될지. 자, 볼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면 서로 다른 세근을 가끔 갔는데 0이라는 걸 기준으로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양수근 1개와 0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음수근 2개를 갖겠지. 여기를 지나가면.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양수근 2개에 음수근 하나를 갖고 싶다라면 여기를 지나가 줘야겠지. 그래야지 0 오른쪽에 양수근 2개와 왼쪽에 음수근 하나를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값은 바로 얘와 얘 사이를 지나가 줘야 된다. 자, 그래서 함수에 2를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자, 빼기 8에다가 더하기 8에다가 더하기 8이니까 이게 8이거든. 아, A는 바로 0과 8
사이를 지나가 줘야 되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가 바로 미분의 방정식의 활용이야. 잠깐 끊고 갈게. 자, 유제 문제는 좀 풀자. 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왔었어.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a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어 라고 하면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니까 판별식을 보통 사용을 했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오랜만에 해보죠. 9 빼기 a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왜냐면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축과의 교점을 갖지 않거나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 넘어가면 a 값이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이제 3차, 4차 함수가 되면은 판별식을 쓸 수 없으니 이런 접근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접근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함수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야. 대칭축이 3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3이라는 사실이 자명해. 그래서 생각해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친구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0보다 크겠지? 아마 183? 183? 나 183보다 크다, 키. 183보다. 얘 183이래. 제일 큰 애가 우리 185보다 작거든? 자, 우리가 다 185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필요 없어. 제일 큰 애가 180보다 작으면 우리 다 180보다 작은 거야.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다 160보다 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다 160보다 큰지 확인할 필요 없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사람만 160보다 크면 우린 항상 160보다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함수의 최소값이 x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결과일 텐데, 그럼 9 빼기 18에 더하기 a 더하기 1 이게 최소값이거든. 근데 그 최소값마저도 0보다 크거나 같다면, a가 8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지금부터 하는 컨셉은 약간 이런 컨셉이야. 자, 볼게. 이 함수 fx, 즉 2x 3승 빼기 6x 제곱 더하기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그럼 넘기면 2x 3승에 빼기 6x 제곱에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문 좀 닫아줘. 문 좀. 땡큐. 자, 볼게. 이거 항상 성립하려면 이 식의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3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또 미분하죠. 요거 미분하면 6x 제곱 빼기 12x는 0이 돼서 아,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첫 번째 0, 그 다음엔 2,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생각하는 x값의 범위를 보니까 0 이상 어디? 여기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서 쭉 올라가는, 자, 보면 알겠지만 x 대신에 2를 집어넣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구나. 어디다가?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최소가 되는,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16 빼기 24 더하기 a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 a 빼기 10이라고 하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지만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a는 10 이상. 자, 우리 항상 160보다 크고 싶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160보다 크면 돼.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고 싶어?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도 결국에 최대 최소의 응용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겁나 많을 거야. 잘 기억해둬야 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 최소값 문제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오른쪽 문제 가겠습니다. 자, 방금 문제랑 상당히 좀 유사한 문제인데 왼쪽 문제하고 오른쪽 문제의 차이점을 니네가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 갈게요. 자, x가 2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다 하니까 넘겨. 그래서 x 3승에 빼기 3x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려 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식에 무슨 값이 살짝 써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엔 좀 약간 얘기가 달라져. 자, 그러면은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필요하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린 얘를 미분하죠. 자, 3x제곱 마이너스 6x는요. 자, 최고 참개수가 양수인 3참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자, 이 점의 좌표가 0이고 이 점의 좌표가 2가 되는구나. 자,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알겠어? 최소값이 없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2일 때 최소가 되겠지. 근데 함수가 x가 2보다 클 때니까 이 극소점 생각하지 않고 이 빨간색 부분이 양수가 되고 싶은 거야. 이 빨간색 부분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x축이 이 밑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x축이 정확하게 여길 지나가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내가 x는 2인 건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x가 2인 곳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x가 2에선 0이 돼도 된다고. x가 2보다 조금이라도 큰 곳에서만 함수값이 양수면 되니까 x축이 이 밑에를 지나거나 아니면 이 경계를 지나도 상관이 없다. 자, x축이 여길 지나간다는 얘기는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뜻이고 x축이 여길 지나간다는 뜻은 2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2를 집어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이를 fx를 했을 때. 자, 내가 이를 fx를 했을 때 2를 집어넣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왼쪽 문제처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최소값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x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집어넣으면 돼. 자, 이게 바로 부등식의 응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오른쪽. 자, 이제부터 이제 속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돼. 얘들아, 나중에 기백을 우리가 배우면 기백을 배우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이런 점에 대한 운동을 해석을 해. 나중에 기억 아마 안 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미투 때 공부했었어서 우리 미투 기백을 뭐 한 반 있고 안 한 반이 있었었는데 그때 사실 미적분2가 사실 다 완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예 내가 언급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평면 위를 움직이는 막 점이 움직인 거리도 구하고 막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고 막 해. 벡터 이용해서 막 하고 막 하여튼 이상한 걸 해. 기백 가서.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이동만 생각을 해. 야,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왼쪽을 음수 방향, 기준점 0을 기준으로 하는 얘를 수직선이라 하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한 운동만 미적분 1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실은 하나하나 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좀 결론을 좀 기억해 둘 텐데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얘를 미분하잖아. 뭐가 되냐면 속도가 돼요. 근데 사실은 조금 미안해. 내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한 2, 3분 걸릴 것 같거든. 근데 시간이 사실 좀 얼마 안 남아서 일단은 좀 기억해 둡시다. 자,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만들었을 때 미분하잖아. 얘를 속도라고 해. 보통 V를 써. 그래서 F't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좀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미분을 하잖아.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되게 돼. 가속도. 자, 가속도의 개념은 잘 알 거야.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느냐. 뭐 물리 시간에 좀 하는 거긴 할 텐데 아마 고1 때 배웠을 거고. 그래서 얘를 보통 A라고 해. 엑셀레이션이라 해서 그 얘는 이제 함수를 2번 미분한. 뭐 이것도 사실은 미적분 1에서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간 미분한 거 또 미분하면 그 가속도다. 그리고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잖아. 그럼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수직선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속도가 플러스인 방향. 근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속도를 음의 방향이라 하는데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 속도의 크기인 속력의 개념이라는 거. 요건 좀 메모를 하고 문제풀이 시작을 할게요. 메모하세요. 자, 이게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정말 한 30초 안에 설명 끝내보자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미분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x값의 변함에 따라 y값이 변하면 사실은 dx분의 dy 그러니까 순간 변화라는 걸 구할 때 x라는 변수가 조금 변할 때 y라는 변수는 거기서 같은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변하는지 순간 변화율 지금까지 우리가 한 미분은 이거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바로 뭐냐면 주축이 시간이고 여기가 물체의 위치야. 위치. 시간에 따른 만약에 물체의 위치를 함수화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이 갖는 의미는 뭐야?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물체의 위치가 변함이 됐습니까?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시간의 그 크기를 점점 작아서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변화를 구하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시간에 관한 함수를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주축, x축 대신에 시간 놓고 y축 대신에 물체의 위치를 집어넣은 다음에 기울기를 계산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속도. 아주 작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위치를 변하는가. 뭐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 한번 바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물론 설명이 참 부족하지.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지금 이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 양변 미분하면 속도 함수 VT, 속도 함수 미분하세요. 6t죠.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t 제곱. 자, 한 번 더 미분해서 AT, 가속도의 함수를 구해보면 미분하세요 6이고 마이너스 6t. 이게 바로 이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함수. 첫 번째 1번 뭐 구하래? V가 3일 때 속도 V3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구하면 18에서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9. 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T가 4일 때 속력, 이건 V4의 절대값을 씌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24에서 48을 빼니까 마이너스 24인데 마이너스 24의 절대값을 구하니까 24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향은 음수 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능력, 움직이려고 하는 그 속력은 자 24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5에서의 가속도 A5죠. 자, A5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뭡니까? 초당? 예를 들어 뭐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미터 퍼 세크라면 시간당 24의 속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생각해주면 되고, 근데 뭐 내가 물리 선생님도 아닌데 뭐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선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속도가 플러스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잠시나마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잠깐 속도가 0이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서의 가속도는 뭐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땐 t값을 항상 양수로 가정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점도 제외한.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계산해 봤더니 0을 제외한 끈이 2네요. 2. 그래서 4번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다? 아, 2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2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6이 바로 2초 후에 가속도가 되게 된다는 걸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6번 문제 바로 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자, 이제 물체의 그 이동을 가지고 뭔가 좀 응용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건데, 아이고 힘들다, 다리 아프고. 야,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란 점과 Q란 점의 각각의 위치의 함수래. 위치래, 위치. 요거 미분하면 뭐 나온다? 속도. 또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너를 미분해서 P의 속도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T 빼기 4가 될 것이고, 그럼 얘를 미분해서 Q란 점의 속도 함수를 구해보면 자, 이 T 빼기 8이 될 것이고,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나의 속도가 양수일 때 너의 속도가 음수거나, 아니면 나의 속도가 음수일 때 너의 속도가 양수인, 즉 너와 나의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나의 속도 2t 빼기 4하고 너의 속도 2t 빼기 8이 서로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고, 요거 2로 나누고 2로 나눈 다음에 부등식 풀어주면 t값은 자 2와 4 사이, 2초와 4초 사이에 너와 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 내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 자, 물체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또 미분하면 가속도. 자, 오른쪽 문제 볼게. 야,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면 니네 물리 시험 볼 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진짜로.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 되게 중요해. 나중에 적분 배우면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차지하는 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배우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시간과 속도 그냥 이 다음 페이지 봐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시간과 위치에 관한 8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시간과 위치에 관한 함수도 있고 시간과 속도에 관한 함수도 있어서 구별해서 니네가 기억해 주는 게 좀 필요해. 자, 지금부터 시간과 위치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이 그래프는 이미 속도 요거에 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집중해줘.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미분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 함수는 이미 속도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을 한다? 여기서 접선의 길을 구한다? 그럼 바로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미 속도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여기서 미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요거 기억해 둡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다. 그럼 내가 설명할 건 더 이상 없어.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시간이 비인 순간에 가속도. 자,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속도를 뭐로 바꿨는데 접선의 기울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비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 오케이. B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오케이. 1번 맞는 말? 자, T가 C인 점에서 가속도 아니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네. 자, T가 C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이것도 맞는 말? 자,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이 가속도가 양수란 뜻이고 자, T가 D부터 E까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자, 가속도가 양수냐? 이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오케이. 가속도가 양수란 말도 맞는 말. 자, 근데 4번하고 5번 중에 4번이 틀렸네요. 왜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뭐랬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 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D하고 H 두 번이거든. F는 아니거든. 그래서 D하고 H에서 운동 방향 두 번 바꾸고 근데 그 점은 아니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미분하는 것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가속도의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끝. 다음 페이지.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하늘로 던지는 행동도 잠깐 빌려줘. 물체를 하늘로 던지는 이 행동도 사실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면 이거 뭐야? 이것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수직선 위, 이쪽 플러스 방향, 이쪽 마이너스 방향. 자, 우리 중력 가속도 얼마죠? 우리 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9.8? 확실해? 9.8이야? 마이너스 9.8 아니야? 아, 크기를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다. 9.8, 9.8. 가속력이 사실은 9.8인 건데. 근데 가속력이란 개념 잘 안 쓰니까. 자, 볼게요. 자, 필수의 7번의 문제를 보면은 사실은 45m에서 뭐 얼마의 속력으로 뛰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물체의 높이 함수래.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그럼 저놈도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와요. 자, 40t가 아니죠. 40 빼기 10t 나오고 그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이게 9.8의 근사값이지. 9.8의 근사값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이거 니네 혹시 4.9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잘 기억은 안 할 텐데 실제로 4.9였고 그게 이제 9.8 나오는 건 그때 몰랐겠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1번 문제. t가 1일 때 속도 v2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가속도 a2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요. 이것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0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돼. 그래서 여기는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t가 4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높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높이 함수에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면 최고점의 높이 구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거 막 완전 제곱식 묶어서 했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제는. 미분해가지고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도 봐봐. 쭉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순간만큼은 속도가 잠깐 0이 되니까
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때의 값을 위치 함수에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높이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시오. 이건 뭐야? h가 0이 되는 순간에서의 v 값은 얼마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럼 높이 함수 저거 이게 0이 된다? 그 양면 마이너스로 넣으면 t제곱 빼기 8t에 빼기 9가 0이고, 그럼 1하고 9에 빼기 t값은 9죠? 그럼 v9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니까.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속도. 그럼 이제 v9니까 어디 있어?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이 바로 내가 원하는 속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질량 절단이 곱하면 운동 에너지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진짜로. 2분의 mv 제곱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런 거. 있어 보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받기는. 참 단순한 원리인데, 그제?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우리 오늘 부정적분 알겠지만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하면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부정적분까지 과제 해오셔야 돼. 자, 필수제 8번 문제 보면, 자, 이번엔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야. 저거. 이거는 위치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속도를 의미하겠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인데 지금 얘가 위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미분을 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를 구하려면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쉽게도 미적분원에선 두 번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따로 정의하진 않지만 그냥 선생님이 적어줄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가속도가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선 아래로 볼록일 때 가속도가 양수인 거고, 위로 볼록인 경우에 가속도가 음수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미적분 2에서 했었어.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면 위로 볼록, 뒤번 미분한 게 양수면 아래로 볼록 설명했거든. 그래서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 가속도의 부호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억 볼까?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양수니 아래로 함수의 그래프가 볼록하니 이 순서대로 와야 돼.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양수다. 그럼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선 아래로 볼록이다. 그런데 B부터 출발해서 D까지 항상 아래로 볼록인 건 아니거든. 접선의 기울기자 속도가 감소하는 가속도가 음수인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얘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T가 B인 점에서의 속도. 자, 여기서의 속도는 시간과 위치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 했으니까, 자, 속도가 0이냐? 이 말은 기울기가 0이냐? 근데 B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아, 니은의 말은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운동 방향 언제 바꾼다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바꾸거든. 속도가 0이 되는 B 한 번, 속도가 0이 되는 D 한 번. 그래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는 지그세 말도 맞는 말이 되겠다. 자, 요것만 좀 잘 알면 진짜야. 물리할 때 도움 될 거야. 자, 이제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를 좀 설명할 텐데, 여기를 애들이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 내 얘기 잠깐 한번 들어봐. 야, 잘 들어봐.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함수가 ft를 구했는데 2t 더하기 1이야. 자, 물어볼게. 1에서의 함수값 얼마니? 1에서의 함수값 3, 2에서의 함수값 5, 3에서의 함수값 7. 얼마씩 늘어나지? 2씩 늘어나지? 그럼 이 함수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2인 거야. 왜냐면 t값이 1, 2, 3, 4 증가할 때마다 값이 2씩 증가하니까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2 하면 되거든. 근데 사실 그 2는 얘를 미분을 한 거야. 자, 봐봐. 이번엔 어떤 내가 함수식을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근데 함수식이 t제곱 더하기 1인 거야. 자, 봐봐. t 대신에 1 넣었더니 2고, t 대신에 2 넣었더니 5고, t 대신에 3 넣었더니 10이고, t 대신에 4 넣었더니 17이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양이 3에서 5 늘었다가 7 늘었다가 변화율이 일정치가 않지.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 늘어나는 양이 일정하지 않잖아, 그제? 왜 그러냐면 미분한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율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게 뭐 길이의 변화율도 하고 뭐 넓이의 변화율도 하고
뭐 부피의 변화도 하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변화율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봐봐. 자, 우리가 시간과 어떤 물체의 위치 또는 넓이 이쪽이 시간축이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쪽이 넓이축이었다 생각을 해볼게. 내가 어떤 물체의 넓이 뭐 어떤 면적 넓이 뭐 면적 이런 것들을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했다 치자. 그러니까 넓이에 관한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 치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겠냐? 아주 작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넓이가 또 어떻게 아직 변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ft면 ft의 변화율이고 st면 당연히 st의 변화율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문제에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라고 하면 넓이의 함수식을 세워 미분한 다음에 특정한 네가 원하는 그 순간을 집어넣으면 넓이 변화율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길이 변화율이 궁금하다. 그럼 길이의 함수식을 세워 미분해 대입해. 그럼 그 길이 변화율 나오는 거고,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해. 그럼 부피 함수식을 세워. 그 미분해 순간 주어진 시간 집어넣어. 그럼 부피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걔를 시간에 관한 함수식으로 나타난 다음에 미분해라 라는 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주제 개념이야. 사실 앞에 넘기지 말고 앞에 보면 뭐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 여기 보면은 나오면 되는 게,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체의 뭐 변화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 난 뭐 문제 풀이하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제가 정리가 따로 앉아 있어서.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변화율 3개 관련된 문제 설명하고, 부정적 부분은 아마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좀 까다로운 거 위주로만 설명할 테니까 빨리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속도가 2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 어떤 친구가 여기를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1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2, 2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4, 3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6, 7초 후에 떨어진 거리, 여기 길이를 2t라고 잡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하고 이 가로등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나타내면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할 거야.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닮은 비를 이용할 거예요. 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그래서 L 대 3은 L 더하기 2t 대 5가 되고, 그럼 외항과 내항의 곱에 의해서 5L 값이, 자, 3L 더하기 6t. 그럼 넘기면 2L. 그래서 L 값이 바로 뭐다? 3t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얘가 바로 3t구나. 상식적이야. 자, 1초 후에 그림자 길이 3, 2초 후에 그림자 길이 6, 3초 후에 그림자 길이 9.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3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가로등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는 1초 후에 5, 2초 후에 10, 3초 후에 15. 그럼 그림자 끝의 속력은 얼마다?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뭐 인연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 문제가 거의 꼭 있거든. 그래서 좀 학교 시험에 쉽게 내는 경우는 이런 것도 내는 경우 있으니까 봐두시고, 알겠지? 너무 쉽지? 자, 볼게. 중간 문제. 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길이가 20인 선분 AB 임지를 움직이는 전피가 존재하고 AP하고 B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여기 잠깐 봐봐. 처음에 P란 점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 에어컨 좀 끄자. 야, 왼쪽은 요만큼이고 오른쪽은 이만할걸? 와, 넓이가 상당히 크지?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집중해줘. P란 점이 좀 더 오른쪽으로 오면 넓이가 아까랑 똑같아 달라? 넓이가? 달라졌겠지 당연히? 넓이 같지 않겠지? 그럼 넓이가 지금 현재 변하고 있거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얘가 이 점을 출발한 지 6초 후에 넓이가 변하고 있을 텐데 그 넓이가 얼마의 속력으로 변하고 있는지 걔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넓이의 변화율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 넓이가 변해. 시간과 넓이에 관한 함수식을 세워서 넓이가 일정하게 쭉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미분할 필요가 없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만약에 증가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t가 6인 상황에서 그 순간적인 그 짧은 찰나에 넓이는 과연 얼마의 속력 또는 속도로 변하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거다. 근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자, P라는 놈이 2의 속력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기 때문에 t초 후에 여기 길이는 2t,
t초 후에 여기의 길이는 20-2t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두 원의 넓이 합이니까 너 반지름 t 제곱, 너 반지름 10t, 10 빼기 t의 제곱. 자, 거기다가 파이를 곱해준 게 바로 넓이 함수니까.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6초 후에 넓이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S'6을 계산해달라. 미분하고 6 집어넣어주면 넓이 변화율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율, 넓이든 부피든 무엇인가의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그 넓이를 시간에 관한 함수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변화율이 나오게 된다. 나중에 뭐 미투 가면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미적분에서는 한 요 정도 수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미분의 마지막 문제. 자, 물 잠깐 볼게. 지금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원뿔의 되게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10cm, 20cm. 자, 1대2가 되고 있다. 1대2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니네가 인지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야, 초당 2cm의 비율로 물이 쭉 올라온대. 그럼 t초 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잡을 수 있냐면 2t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아까 1대2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부피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자, 우리가 원뿔의 넓이는 밑넓이의 높이를 곱한 다음에 3분의 1을 하죠. 그래서 이 원뿔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시간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함수식을 실제로 사용해보면 3분의 2 파이의 t 3승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맞죠? 3분의 2 파이. 자, 밑넓이가 파이 t 제곱이고 높이가 2t고 근데 그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3분의 2 파이 t 세제곱. 그래서 v't를 계산해보면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v't는 뭡니까? 부피의 변화율. 계산해보면 2t, 2파이, t제곱. 근데 어느 순간? 자, 높이가 12가 되는 순간이니까 t가 얘기되는 순간이고 t 대신에 6 집어넣어주면 72파이가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야, 근데 생각해봐. 높이가 사실은 일정하게 쭉 올라가려면 나중에는 물을 좀 많이 집어넣겠지? 그게 바로 부피 변화율인 거야. 처음에는 높이가 요 넓이가 좀 작으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좀 맞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만큼 똑같은 속력으로 물 높이 올라가려면 많은 물의 유입량이 필요하잖아. 그걸 지금 구한 거야. 지금 구한 게. 자, 부피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자, 부피를 시간에 관한 함수식으로 표현했고 걔를 미분해서 우리가 부피의 변화를 계산을 했다. 여기까지가 도함수 활용. 부적분은 거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별로 뭐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고 소리도 잘 나오니까 부정적분은 따로 촬영하지 않고 주요 문제 위주로 설명을 좀 할게. 자, 몇 가지 용어하고 중요한 것만 확인할게. 야, 적분법이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없지? 혹시 모르니까 설명할게. xn승을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찾아라는 뜻이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돼? 차수는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 업된 차수로 나눠주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상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적분 상수라는 걸 붙여주는 게 기본적인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방법 정도는 아마 알 것 같아서 바로 설명 들어갈게. 자, 우리가 어떤 함수에 미분되기 전의 함수를요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적어. 자, 부정적분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미분되기 전의 함수를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미분해라 또는 적분해라 라는 거 다 한국말이라 외국 사람이 들으면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미분해라 적분해라 라는 표현들이 사실은 다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쓰지. 뭐 3x의 4승을 미분하면 뭐 12x의 3승이 된다라고 약식으로 표현하지만 엄밀히 표현하면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gx분의 d. 요건 바로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식을 x를 미지수로 생각해서 미분해라. 그래서 이 안에 3x의 4승을 적어주면 자, 12x의 3승이 됩니다. 요게 이 함수를 미분해서 이거가 됐다라는 거의 수학적인 표현이야. 그러면은 이 함수에 미분되기 전의 함수가 이거죠? 그래서 12x 3승에 미분되기 전의 함수를 찾아라 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인테그랄 dx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인테그랄 dx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식을 x에 관한 식이라고 x를 미지수로 인정해서 걔의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찾아라. 그래서 얘를 미분되기 전에 함수 찾으면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올라가. 자, 3x 4승에 더하기 c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가 바로 요거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적어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 부정적분의 의미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자, 여기는 인테그랄 dx는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가 요거이니 얘를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 함수를 미분하면 왼쪽에는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요 관계를 일단 니네가 적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물론 너무 쉽다라고 한 사람들은 뭐 안 적어도 되겠지만 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만 설명하고 예제 문제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근데 일단 내가 시간 조절을 좀 못한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일단 월요일 반에 비해서 질문이 조금 많아서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했고 일단은 부정적분 해와야 돼.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니네가 옛날에 배웠던 걸로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라도 보고 일단 풀어. 부정적분도. 알겠지? 꼭 하셔야 돼. 무책임한가? 유튜브 보고 풀라고? 하여튼 중요한 문제 몇 가지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야,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반대 개념이야. 덧셈 뺄셈처럼. 그래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나, 적분을 하고 미분 하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근데 봐봐. 이 함수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잖아? 그럼 마지막에 미분을 하니까 상수항 생기지 않고 100% 똑같은 식이 나오고 근데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하니까 마지막에 적분 상수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적분 하나, 적분하고 미분 하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건 똑같은데 깔끔한 미분을 마지막에 하면 100% 똑같은 거 나오고 근데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테그랄 3x 제곱 적분해. 그리고 뭐야? 적분하고 그 다음 미분해볼까? 그럼 이거 적분하면 x 3승에 더하기 c인데 그 함수를 미분하면 다시 3x 제곱이라고 하는 자 안에 있는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3x 제곱을 자 미분을 하고 적지 마. 자 미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분을 해라. 그리고 미분하면 6x고 그죠? 그럼 6x를 적분하면 이게 뭐가 돼? 올라가. 자 3x 제곱에 더하기 c가 되니까 자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자 미분하고 적분 하나, 적분하고 미분 하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지저분한 적분을 마지막에 하는 경우는 상수 붙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니네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부터 간단하게 야 적지도 말고 봐 그냥. 야 눈에 익혀갖고 가. 뭐 문제 7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중요한 거 몇 개 안 돼. 자, 의미.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에 함수가 이거란 뜻이야. 그럼 당연히 얘를 미분하면 이 식이 돼야 되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이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미분에 6x 제곱에 빼기 24가 뭐가 된다? x 빼기 2 곱하기 fx가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을 내가 6으로 묶고 x 빼기 2에 x 더하기 2 묶어주면은 양변 x 빼기로 나눠서 바로 얘가 fx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에서 궁금한 f이나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거야. 적지 말고 봐 그냥. 두 번째 문제 볼게. 부정적분은 원래 이런 거니까. 자, 이거 볼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마지막에 미분했니 적분했니? 그것만 얘기해줘. 마지막에 미분했니 적분했니 왼쪽 좌변 미분했니 적분했니 마지막에 미분했죠? 여기 들어있는 이 노란색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 오른쪽에는 식이랑 그냥 100% 똑같은 거야? 그럼 계수 비교해서 바로 A값은 1이고 B값은 1이고 C값은 3이다. 뭐 이 정도 수준이 부정적분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한 번만 뭔 소리 하라는 표정이야. 자, 이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거나 미분하고 적분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적분을 하고 미분을 했죠? 자기 자신으로 100% 똑같은 놈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래서 얘랑 계속 비교해서 A가 1에 B가 1에 C가 3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야, 이 함수를 미분을 하고 적분을 했네. 그럼 상수가 생기겠네. fx라는 함수식이 저 안에 들어있는 x제곱 더하기 2x라는 식이 나오는데 상수상 생기겠네. 그럼 이를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적분사도 해결해라 라는 잉여스러운 문제 유형이 되겠죠. 에어컨을 다시 틀자. 더워 죽겠네. 자,
필수 예제 3번의 왼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표현만 잠깐 한번 봐보면 들어. x좌표가 3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3이라 해. x좌표가 5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5라 하는데 그럼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f'x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근데 그놈이 지금 현재 2x 더하기 3이라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fx가 뭐죠? 올라가. x제곱에 더하기 올라가. 3x에 더하기 c인데 그럼 여기는 적분 상수를 뭘 가지고 해결해라? 2,4를 가지고 해결해라. 뭐 그냥 그런 잉여스러운 문제가 될 것이고 오른쪽 문제도 자 오른쪽 문제 적어. 몇 개 안 돼. 자 필수 예제 3번에 오른쪽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봐봐. 자 소문자 함수의 부정적분을 대문자로 하겠다. 소문자 함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를 대문자로 하겠다. 그 얘기는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를 하겠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양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미분할 거야. 자 왼쪽에 있는 대문자 미분하면 소문자 fx 돼버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x하고 fx 곱한 건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미분하면 x 곱하기 f'(x) 자 마이너스 6x 제곱에 자 더하기 2x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랑 사라지죠? 그리고 얘 넘긴 다음에 x로 나눠주면 f'(x) 나오네요. 자 넘기고 x로 나누면 f'(x가) 자 6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fx는 2 올라가서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c인데 자 적분상수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1이 된다는 사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게 뭐 부정적분에 나오는 주요 주제가 되겠다. 아무래도 시간은 부족하겠구나. 자 4번 문제 인수분해해서 해주시면 돼. 미적분론에선 분수함수의 부정적분 다루지 않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4번은 자 5번 중요한 거 나왔어. 아마 이거 하고 하나 더 아마 내가 오늘 설명한 건 2개 정도 될 것 같아. 쉬는 시간 좀 더 조금 줄 걸. 처음에 질문 받을 때 조금 아니야? 혼자 한 얘기야. 봐봐. 야 f'x가 x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작은 경우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fx의 함수식도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크다. 각각의 함수 적분해보자. 자 위의 함수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더하기 2x에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c1. 자 밑에 있는 함수는 적분하면 3분의 1에 x 3승에 더하기 c2. 왜냐면 각각의 함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 함수가 갖고 있던 상수도 달랐을 것이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요거 위에 있느니 아래 있느니 야 맨날 우리가 먼저 끝냈어. 알지? 맨날 우리가 먼저 끝냈어. 오늘 하루만. 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위아래 중에 여기다 아마 넣어줘야 될 거고 그럼 f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2 내면 4 하면 2 빼기 4 더하기 c1이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하고 그럼 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궁금한 f2는 얼마다? 자 3분의 8 더하기 c2다. 아니 근데 내가 c1은 알겠는데 c2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중요한 건 뭐냐. 이 함수가 미분 가능 안에는 연속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속이 돼야 하므로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얼마냐? 자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c1과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c2가 왔다. 그래서 c1 구하고 집어넣어서 c2 구하고 그 c2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답 구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5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미분계수 도함수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도함수 구해주시고 적분해서 원래 함수 찾아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자 쉬워 이것도. 야 미분한 게 2차 함수면 원래 함수는 몇 차 함수일까? 몇 차 함수일까? 3차 함수겠지? 야 미분한 함수 는영 했어.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됐고 1, 2 빼기. 그래서 이 함수가 최고 참계수 양수인데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지. 근데 이 함수가 극대값이 5라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인 거고, 자 극소값이 궁금한 거고. 그러면 자 보자. 저 함수 적분해서 자 3 올라가라 2x 3승에 2 올라가라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인데 끝났다. 자 c 모르는데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5 된다는 걸 이용해서 적분선 해결해 주시고 문제에서 이거는 극소값 계산해라. 뭐 내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과제 프린트를 안 주면 폭망이죠. 자 짐 챙기고 프린트를 2개 줄 거야. 도함수 활용 하나하고 부정적분 하나니까 한 개씩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1인당 2개야. 자 받아. 왜? 아 아니야 안 많아. 누가 수금으로 오래. 어? 월급으로 와야지. 수금으로 와야지. 야 부정적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금요일 또는 토요일 봅시다잉. 야 밀린 숙제 빨리 해. 자꾸 밀리면 엄마한테 전화해. 밀린 숙제 다음 시간에 갖고 와서 검사 받아라. 달려가시고. 오케이. 자 수고들 했어. 가. 주문해도 돼. 잠깐만. 야 이거 버려 쓰레기. 네. 일본 아예.